내 이름은 하루미, 29살 주부다. 오늘은 아주 평범한 나에게 일어난 엄청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1살 연상인 남편 히데카즈와 결혼 3년 차로 큰 탈 없이 평화로운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불임 가능성이 높아 아이는 없었다.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무리해서 만들고 싶진 않아서 우선 아이 계획은 보류해뒀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동생인 에미리 아가씨한테서 오랜만에 메시지가 왔다. 새언니, 오랜만이에요. 아가씨, 오랜만이야. 지금 홋카이도에 있는 시댁에서 지내고 있지? 아, 그게 실은요, 언니. 갑자기 남편이랑 이혼하게 돼서요. 지금은 이쪽으로 돌아왔어요. 그랬어? 처음 들었네. 저번 주에 막 집을 나온 참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럼 지금 친정이야? 아니요. 남편한테 받은 위자료로 집을 구했어요. 지금은 일자리 구하는 중이고요. 그렇구나. 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실은 부탁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이번 주말에 사야카를 좀 맡아주실 수 있을까요? 사야카라면 아가씨 딸? 올해 2살이었나? 벌써 3살이에요. 그렇구나. 벌써 그렇게 컸구나. 맡아줄 수야 있는데 무슨 일 있어? 회사 면접이 있어서요. 친정은 너무 멀어서 맡기기 힘들어서. 그렇겠다. 알았어. 내가 봐줄게. 정말 감사해요, 새언니. 괜찮아. 오랜만에 조카도 만나고 좋지. 그럼 몇 시까지 맡아주면 될까? 혹시 다음날 아침까지 괜찮을까요? 면접 보고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서요. 다음날 아침은 우리도 일정이 있어서 좀 바쁜데. 꼭 좀 부탁드려요. 아이 생기고 나서 편히 쉴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알았어. 다음날까지 맡아줄게. 이렇게 나는 아가씨의 딸인 사야카를 돌봐주기로 했다. 나도 아이를 좋아해서 조금 설레긴 했는데 막상 사야카를 만나니 작은 괴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단순히 말괄량이나 응석바지가 아니었다.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부수고 좁은 방안을 힘껏 달려서 넘어질까 가슴이 벌렁거렸다. 스파게티를 해줬더니 손으로 막 집어먹어서 살짝 한마디 했더니 귀가 아플 정도로 엉엉 울어댔다. 사야카한테 하루 종일 휘둘려서 아가씨가 데리러 왔을 땐 녹초가 되고 말았다. 솔직히 너무 힘들어서 2번 다시 돌봐주고 싶지 않았는데. 저번에는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취직도 했고 기분 전환도 잘했어요. 도움이 돼서 다행이야. 저희 애가 말썽을 많이 부렸죠? 엄청 활발하더라고. 나도 이제 나이가 있어서 좀 힘들었어. 그래도 애들은 활발한 게 최고지. 솔직히 저도 돌보기 좀 버거워요. 그러면 다음에 또 부탁드리긴 그렇겠죠? 아니야, 괜찮아. 말갈량이 같아서 귀여운데. 다행이다. 그럼 이번 주말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실은 친구들이랑 약속이 생겨서요. 제가 다음 달부터 출근해야 하니까 그 전에 축하 파티를 해준다고 그래서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번처럼 하루만 부탁해요. 그래, 내가 돌봐줄게. 아가씨는 이렇게 살살 유도해서 또 딸을 나한테 맡겼다. 뭐 알았다고 했으니 별 수 없지. 이번에도 사야카는 변함없이 하루 종일 말썽을 피웠다. 저번엔 늦게 퇴근해서 사야카를 제대로 못 봤던 남편도 오늘은 아침부터 사야카를 보고 깜짝 놀랐다. 그렇게 부부 둘이서 사야카한테 휘둘리며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아가씨, 벌써 9시인데 언제 데리러 올 거야? 사야카도 엄마 보고 싶대. 아, 죄송해요. 새언니한테 말씀드리는 거 깜빡했네요. 뭐를? 실은 친구들이랑 놀다 너무 신나서 갑자기 오사카로 놀러 가기로 했거든요. 오사카? 제가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가본 적 없다니까 데려가 주겠다며 친구가 억지로 끌고 갔거든요. 지금 신칸센 타고 있어요. 뭐라고? 그럼 사야카는 데리러 안 와? 그게 오늘이랑 내일은 오사카에 있을 거라서 모레까지 돌봐주시는 거 괜찮으세요? 괜찮고 말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괴물한테 휘둘리는 시간이 제멋대로 늘어났다. 도중에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던지. 그런데 모레까지라고 말해놓고 이런저런 변명을 대면서 결국 나는 무려 4일 동안 사야카를 돌보게 되고 말았다. 그리고 드디어 돌아온 아가씨는 새언니, 정말로 감사해요. 오사카에 재밌는 게 많아서 좀 늦었네요.
너무도 뻔뻔해서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리고 그 후 아가씨는 매주 당연하단 듯이 딸을 맡기러 왔다. 양심이 있긴 한 건지 약속도 없이 찾아와 딸을 억지로 들이밀고 가버렸다. 심지어는 주말뿐만 아니라 어느새 일주일의 절반을 사야카와 함께 지내게 됐다. 그리고 평소엔 자상한 남편도 상황이 심해지자 못 견디겠는지 지금 연락 돼? 바쁘면 나중에 하고. 지금 겨우 낮잠 재워서 한숨 돌렸어. 왜 그래? 요즘 에밀이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신경 쓰지 말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도 돼. 그러고 싶지. 근데 거절하면 사야카가 어떻게 될지 걱정돼서. 내가 돌봐주지 않으면 혼자 집에서 방치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긴 하지. 근데 염치도 없이 매일 내가 출근한 걸 확인하고 집에 찾아오잖아. 내가 있으면 싫은 소리 들을 게 뻔하니까. 아가씨도 진짜 뻔뻔하고 당돌하다니까. 그냥 솔직히 이기적인 무개념이라고 해도 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래도 가족인데. 자기는 착해도 너무 착해. 그니까 동생이 물고 늘어지지. 미안해. 자기까지 번거롭게 해서. 아니야. 나도 책망하듯이 말했네. 미안해. 다음에 또 오면 내가 따끔하게 한마디 할게. 걔 응석 받아주다가 자기가 쓰러지게 생겼어. 아니야. 지금도 괜찮아. 그래도 제대로 말해야 알지. 있지. 사야카가 이런 성격인 건 아무도 이 애한테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 유치원조차 다닌 적이 없잖아. 그러고 보니 맞는 것 같아. 아마 따끔하게 혼내줄 어른이 없어서 그렇게 자란 걸 거야. 사야카의 장래를 생각하면 누군가 그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그걸 자기가 하겠다는 소리야? 자기 애도 아닌데 책임 안 져도 돼. 그래도 이렇게 사야카랑 지내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관계를 끊어낼 수 없게 됐거든. 이렇게 된 거 엄마 역할도 좀 해보고 좋지 뭐. 하루미는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야. 난 복도 많지. 그래서 난 사야카를 훈육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대로라면 정말 아무도 돌봐줄 수 없는 말썽쟁이가 되고 말 거다. 그렇게 정한 날부터 난 사야카를 엄하게 대하기 시작했다. 엄하다고 해봤자 잘못을 하면 안 된다고 혼을 내는 당연한 일을 할 뿐이지만 말이다. 처음엔 사야카도 떼를 쓰며 울고불고 했지만 생각보다 빨리 내 말을 잘 듣게 되었다. 어쩌면 지금껏 말썽을 피웠던 건 사야카 나름 관심을 달라는 표현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우리 집에서 점점 착한 아이로 자라고 있었다. 그렇게 1년이 넘었을 때쯤 사야카는 5살이 됐고 우리가 학비를 내줘서 유치원에도 다니게 됐다. 하지만 갑자기 아가씨가 새로운 폭탄을 던져놓고 갔다. 요즘 사야카가 완전 말을 잘 듣는 거 있죠? 다 새언니 덕분이에요. 원래 착하고 똑똑해서 그렇지. 역시 엄마를 닮아서 그런가? 농담이에요. 하긴 요즘 새언니가 사야카 엄마 노릇을 다 하고 있네요. 그런 말 하면 못 써. 사야카 엄마 역할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대신 못 해주면 제가 좀 곤란한데. 무슨 말이야? 실은 저 남자친구 생겼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이긴 한데 사장님 아들이에요. 그거 잘 됐네. 그렇죠. 그래서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그런데 그이가 발리에 있는 지사로 발령을 받아서 그쪽으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갈까 해서요. 그래, 지금의 사야카라면 어디서든 잘 지낼 수 있을 거야. 그게 애까지 데려가기는 좀 그래서요. 그래서 일단 저 혼자 가기로 했어요. 그럼 사야카는 어떡하게? 그니까 새언니네 집에서 좀 돌봐주세요. 잠깐만, 거기서 얼마나 지낼 예정인데?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2년 정도일 거예요. 2년? 그렇게 오랫동안 사야카랑 떨어져 지내게? 어차피 인생의 절반은 새언니네에서 지냈으니까 상관없을 거예요. 사야카도 저보단 새언니랑 같이 있는 게 좋을걸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진심이야? 그럼요. 이런 기회 일생에 한 번 올까 말까인데 제가 사장 부인이 되면 사야카도 더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고 장기적으론 사야카를 위한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꺼냈다. 예전부터 무책임한 건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이야. 물론 나랑 남편이 열심히 설득했지만 귀뚱으로도 안 듣고 결국 사야카를 우리한테 떠넘기고 도망치듯 해외로 가버렸다. 사정이 어떻든 이렇게 된 이상 사야카의 부모가 될 수밖에 없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본인은 크게 충격받지 않은 모양이었다. 그리고 2년 후
사야카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됐고 우리들은 끈끈한 가족이 되었다. 아가씨는 이대로 남자친구랑 외국에서 쭉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오랜만이에요. 모레쯤엔 귀국할 것 같은데 곧장 언니네로 갈게요. 응? 우리 집엔 왜 오는데? 당연히 사야카 데리러 가야죠. 2년 동안 맡아달라고 그랬잖아요. 뭐? 애 맡겨놓고 2년 동안 강간무소식이었으면서 이제 와서 뻔뻔하게 엄마 노릇을 하겠다고? 말이 좀 심하시네요. 당연하지. 애를 버린 거나 다름없으니까. 그래놓고 뻔뻔하게 데리러 온다니 웃기지도 않아. 새언니, 나 그래도 언니한테 고마워요. 지금까지 사야카를 소중히 키워주셨잖아요. 그러니 괜히 실랑이 하긴 싫어요. 알겠어요? 어쩌겠다는 거야? 친엄마는 저예요. 법정 싸움으로 가도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다짜고짜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사야카를 데리고 가려고 했지만 싫어! 엄마는 나야! 잔말 말고 이리 와! 아가씨한테 억지로 끌려가게 되자 사야카는 엉엉 울며 나를 찾기 시작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금 저 아이의 엄마는 바로 나라는 걸 깨달았다. 우선 아가씨를 겨우 설득해서 돌려보냈다. 그리고 그날 밤 아가씨, 할 얘기가 있어. 뭐예요? 저랑 대화할 시간이 있으면 사야카 좀 어떻게 해봐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갈 거니까요. 그때는 울든 소리 지르든 반드시 데려갈 거예요. 아니, 너한테 사야카 절대 못 보내. 말이 안 통하네. 보내고 자시고 걘 원래 내 애라고요. 아니야. 네가 사야카를 두고 해외로 떠났을 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훨씬 전부터 애 엄마는 나였어. 새언니, 애랑 오랫동안 같이 지내서 정들었나 본데 언니가 뭐라 하든 걔 엄마는 법적으로 나예요. 좋아. 그러면 나도 법정에 나가주겠어. 네가 아이 방치한 거 고발할 거야. 뭐요?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애를 방치해두고 2년이나 잠적했으니까. 그런 게 통할 것 같아요? 난 뭐든 다 할 거야. 이미 변호사도 구해놨어. 재판이든 뭐든 다 할 거야. 근데 그러면 곤란한 건 너겠지? 그런데 애초에 왜 갑자기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는지 궁금했다. 모성애에 눈을 뜬 것도 아닐 테고. 시부모님에게서 걸려온 전화에 그 의문이 풀렸다. 전에 그 남자친구와 헤어졌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아가씨는 부모님 댁에서 신세를 지려고 했지만 아가씨가 저지른 짓은 이미 부모님 귀에도 들어갔고 아버님이 불같이 화를 내며 연을 끊었단다. 갈 곳을 잃은 아가씨는 부모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아이를 이용하려고 한 거다. 손녀랑 길바닥에 나앉았다면 아버님도 받아줄 거라 생각했지만 예상외로 내가 강경한 태도를 보이자 아가씨는 더는 어쩔 도리가 없었다. 그 전에 아가씨는 살 곳이나 내일 당장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팔자라서 결국 우리 앞에서 모습을 완전히 감추게 되었다. 아마도 앞으로 편하게 살지는 못할 것이다.